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애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고 여당 지도부는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이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명 씨의 간섭에 매몰차게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우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냉정하게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국민적 뭉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정서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 심각한 징후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 그간에 대통령실이 관련돼서 몇 가지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번복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있고요. 또 어제 말씀 중에 뭐 비서실장께서 매몰차게 끊었다. 예. 무슨 뭐 정치적으로 그 정도의 뭐 의견은 밝힐 수 있다 이런 말씀 등등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로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필요하면 정면 돌파하고 제대로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회피 일변도로 한 거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 무슨 사안이든 벌어지면 이게 초동 대처에 나서고 선제적으로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질질 끌려다니고요. 뭐 앞날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넉장 대응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실이 상당히 무능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해서 돌려 세울 게 아니라 좀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성찰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의 흐름을 읽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거든요.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식적으로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게 말하면 선거 컨설턴트고 브로커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최근 입장에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통령 취임식 전날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정 김영선 의원에게 해주라고 했다. 공천에 관여하는 직접적 관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해야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도요. 대통령은 어쨌든 당시 5월 9일이 당선인 신분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바로 다음 날이 취임식 날이었고 이미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발생된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당연히 지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 어떤 재벌 공천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당연히 지는 거죠. 법적 책임 문제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직무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공직선거법 구조의 해석 그리고 인수위법의 해석상 공무원 의제로 봐야 되고요. 이 행위 아마 뭐 검찰의 조사를 받든 아니면 이후에 어떤 다른 절차에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명 씨와 통화할 당시 윤 대통령의 신분을 놓고도 해석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5월 9일에 통화가 이루어졌고 1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여권과 대통령실은 그때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당시 통화 내용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수위법에는 뭐 어쨌든 명시적으로 당선인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당연히 공무원 의제로 봐야 됩니다. 인수위법에는 거기에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직원들은 형사처벌 조항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명시로 규정돼 있고요.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당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공직선거법 구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구조에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뭐 예시적으로 기관 단체의 장을 예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구조를 대통령에 적용할 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이 적용 범위의 적용 예에 대한 구체적인 이 판단을 해놨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상 당선인도 당연히 이 공직선거법 구조 적용 대상으로 해석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글쎄 지금까지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법 적용을 받는다, 뭐 형사 이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수사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은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뭐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법률이라는 게 굉장히 엄밀한 거 아닙니까? 당선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 법률 해석적인 문제가 있고 국민 정서의 문제가 있는데요. 당선인이 공직자라는 것은 어디에도 규정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법상의 인수위원들이라든가 인수위원장은 저촉을 받습니다. 받는데 당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 이거는 법조계 대다수의 지금 법조계 인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 이게 당선인이 당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률 해석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는 법적인 엄밀성을 따져야지 국민 정서의 흐름대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이거를 대통령 재임 중에 법률 위반 행위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 해석의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따질 건 따져서 해야 되고 또 통화 녹취 자체가 지금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명기 씨와 통화를 할 때 뭐 정치적 의견을 내놓은 것 외에 실제로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당 공관위의 결정이라든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를 무슨 대통령을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의 주장은 저는 억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법 해석만 해보자면 아니, 법률적인 문제가 걸린 거는 법 해석으로 가야죠. 당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또 운용의 국감에서 정 실장이 민주당이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통치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이 지리한 강승교 의원은 과거 김정숙 여사의 행보와 비교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김정숙 여사 건은 김정숙 여사 건이고 김건희 여사 건은 김건희 여사 건인 게 맞습니다. 별개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의 뭐 부적절한 행보라든가 의혹들은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동안 뭐 수십 차례 뭐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뭐 해외 외유 논란이라든가 뭐 하다 못해서 뭐 소품이라든가 의류 문제라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민 여론을 뭐 희석한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문제는 저는 뭐냐 하면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무슨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포대교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국민들의 좌절, 시리
뭐 이런 고통 이런 걸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민들 그 자살 무슨 장소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날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영부인께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자는 범위 내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부인들이 무슨 사회적 약자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역대 영부인들이 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치행위가 아니고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찍힌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고 영부인께서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거고 뭐 그게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물타기 하는 방식보다는요 직접적으로 마포대교 방문이 통치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그 어제 운영위에서 그 문제 제기하는 걸 보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변명하기가 참 궁색하긴 한가 보다. 김정숙 여사 문제를 끌어들여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참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덮어집니까? 이 마포대교 방문이 통치 행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적절했죠. 그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역대 영부인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행위, 그러니까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뭐 이런 부분 누가 그걸 비판합니까? 그런데 당시 마포대교를 방문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명품백 논란으로 몇 달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률이 높다가 그 불기소 처분한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가셨던 거고요. 가서 그냥 둘러보고 위로하고 뭐 야식도 좀 드리고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찍힌 사진이 대통령실 기록에 올라온 걸 보면 마치 현장 지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 부분도 있고요. 예. 실제 보고를 받고 자살 그 대책에 대한 뭐 한강대교 등의 예시를 들면서 보완 지시를 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영부인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벗어나서 그간 논란이 된 것처럼 국정을 상당히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게 명품백 논란으로 당 활동을 자제했을 뿐이지 결국 그 논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이 끝나자마자 결국 도돌이표가 돼서 이런 행위를 또 하고 있구나. 이게 비판의 핵심이죠. 이걸 김정숙 여사의 과거 행위와 비교한다고요?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 할수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대규모 장애 집회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여당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 대통령의 탄핵 목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과연 김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러서 왔는데요. 상당한 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민주당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에 뭐 당 조직이 뭐 많이 참여를 한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참여나 호응이 굉장히 컸고요. 이게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심판 여론 임계점을 넘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특검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고 결국에 이러한 그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결국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11월 14일 날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결이 돼서 뭐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다시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장애 집회가 단순히 민주당만의 장애 집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따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고 결국엔 특검법 수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장애 집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집회가 김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거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왜 11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14일 날 김혜경 여사 무슨 법카 관련 1심 선고는 떨어지고요. 네.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25일 날
위정교사제 관련 부분이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10월 달, 9월 달부터 11월에 맞춰서 쭉 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때 뭐 재발의하겠다, 14일 날 표결하겠다 네. 본회의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무슨 서울중앙지검장 무슨 탄핵인이부터 시작해서 다 일정을 11월 달에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맞춰서 이번에 명태균 씨 건이 아니라도 예.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운운했고요. 지금은 뭐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11월입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관심을 분산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사안에 대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총력 동원을 지시했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꽤 많이 모일 겁니다. 네. 전국의 250개 지구당에서 다 올라오겠죠. 꽤 많이 모일 건데 이게 그대로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들 사이에서 불만 여론이나 비판 여론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증폭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그 흐름에서 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표가 이번 11월에 1심 선고 리스크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와 지금 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뭐 저는 무죄 가능성이 다 높다고 보지만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와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의 비판 여론이 가라앉겠습니까? 지금 커지는 상황이고요. 실제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야나 탄핵은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은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겠냐, 그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냐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 여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와 아무런 관련 없이 계속 증폭될 것이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왜 11월이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장외 집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십시오. 명품백 불기소 처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의혹이 터져나왔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11월에 맞춰서 준비해 온 겁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지금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관련돼서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로서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번에 의결되는 특검법만큼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 대표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서 뭐 유죄가 나온다 한들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별개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일을 앞당기자는 거잖아요. 왜 선거일을 앞당기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임기 단축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왜 갑자기 임기 단축 얘기를 끄집어내겠습니까? 탄핵으로 갔을 경우에 자기들이 탄핵으로 갔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일을 앞당겨서 가자는 것인데 탄핵은 부담스러우니까 우회해서 가자 이 얘기인데 그 이유가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앞날을 열어가는 게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탄핵이든지 임기를 단축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땡겨서 2심, 3심의 재판 결과를 무효화시키거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범죄 혐의를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뭐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언론이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이 의도가 적나라하게 11월 달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녹취가 공개되고 이와 관련해서 뭐 여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아닙니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대응을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지금 사실은 여권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전면 쇄신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건이든 뭐든 지금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이슈가 소멸되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 계속 커지는. 이어져 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더라도 이게 여권 전체가 신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라 이게 신뢰 위기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법적 측면하고 정치적 측면이 좀 다릅니다. 예. 이게 사법적 측면에서는 만약에 수사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빨리 규명하고 수사를 빨리 끌고 가면 국민 혼란을 조금 잠재우면서 지금 급한 민생, 경제, 안보 문제를 챙길 수 있도록 네. 여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사법적 처리는 제가 볼 때 12월 안에 뭐 기소가 되든지 소환을 거쳐서 갈 거로 보이는데 이 정치적 대응이 문제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자꾸 키워가고 있어서 더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대응과 상관없이 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요. 전면 쇄신을 통해서 각오와 결기를 보여드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숙고에 들어간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 내놓게 될까요? 글쎄요. 또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지금까지 아무 입장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지도자는 중요한 시기, 특히 이렇게 여권이 전체가 중대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하면 어떤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3일 동안 아무 입장이 없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낸다 한들 이미 실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특단의 대책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보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